안녕하세요. 베트남 경제인연합방의 조덕상 방장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법과 상식이라는 코너를 오늘부터 진행해 보려고 해요. 주변에 베트남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래저래 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오면 보통 집을 사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안에 인테리어까지 끝내놨더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꼼짝없이 나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쫓겨난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한번 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경제인연합방 여러분, 방장 조덕상입니다. 여기는 미딩인데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만큼 땅값도 비싸고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고, 그리고 사무실들도 많고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지인은 여기 그 미딩에도 중심이 되는 더 가든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가 끝나고 입주 시점에 이제서야 집이 팔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팔렸으니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베트남의 폐해인데요. 이걸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당하신 저희 지인을 한번, 저희 경제인연합방 회원분 한번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여기인데요. 이 집에 지금 이사 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그 전에 어떤 노티스도 없었는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번 여기 주인 한번 만나보시죠. 진짜. 안녕하세요. 경제인연합방 여러분. 지금 저희 이곳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과 지금 같이 있는데 얼굴이 나오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그냥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통보 받으셨다고. 예, 지난주 통보받았는데 좀 어이없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듣는 제가 막 화가 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 계약한 건 한 2달 정도 되고요. 2달 전쯤 되고 물론 한 달 데포짓을 넣었고 여기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공간도 작은 공간이 아니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3주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주한 지가 지금 현재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3주가 채 안 됐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어이없는 주인이 이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강제적인 나가라는 그러니까 저 통보를,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 비용도 이사 비용이지만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준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준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이사 비용, 세팅 비용,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다 커버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세팅 비용하고 한글에서 기타 비용을 다 합치면 제가 5천만 동 이상 아마 손해를 지금 현재까지 봤습니다. 5천만 동. 혹시 여기가 사무실이면 벌써 막 서류 이전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막 준비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다행히 밟기 전에 돼가지고 다행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물건도 뭐 가구나 이런 것도
큰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옮겨가면은 이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어쨌든 직원들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저도 집중이 안 되고 저도 여기 명함도 못 파고 있고 사람 초대하기도 어렵고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유, 진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맞죠? 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른 오늘 취재 인터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응해 드리지만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취재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발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집에서 당한 적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사무실인데, 이런 일들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살 때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문가를 모셔봤는데, 우리 최종권 박사님 여기 나와주시죠. 저희 이런 일들 도와주세요. 최종권 박사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권 박사입니다. 조덕상 방장님과 함께 베트남의 법률 상식 코너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과제를 시작한 지 대략 7년이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률과 그리고 법 집행 과정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와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함께 베트남 법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작업을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님과 인터뷰를 하신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과제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인 한국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글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베트남에 그리고 하노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베트남 법을 따르고 특히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스타일이나 방식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들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법제도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국에는 있지만 베트남에는 없는 법과 제도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아직 베트남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 중에 있고 한국처럼 소수자 보호나 약자 보호에는 아직은 취약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입법이 많은데요. 베트남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와 같은 주택 임대차나 그리고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그런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40년 전인 1981년도에 제정되고요. 상가 임대차법은 거의 20년 전인 2001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이 법에서는 주택을 빌리거나 상가를 임차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년 미만으로 임대차를 정해도 1년으로 본다와 같은 그런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안으로 돌아오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아직 없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빌리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그 계약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의 계약의 종료에 의해서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민법에는 472조 부분에 임대차 관련 계약이 있는데요. 이 조문에서는 482조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를 할 당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은 한국처럼 보호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사실상 약간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가 더 잘 보장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상대방 임대인의 어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종료가 되기도 하고, 종료가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한 후에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사연을 주신 분이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집이나 상가를 빌리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 민법에서는 그런 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임대 목적물이 있는 곳에 초대해가지고 그 목적물들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표준 계약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 표준 계약서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베트남에서 생활하시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법제도에 익숙한 나머지 베트남에도 그런 법이 있겠지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있는 법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법도 있으니까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의 그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짤막한 사연과 사례를 가지고 베트남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트남 법률 상식 코너의 최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